먼저 저희 한양대학교는 한 학기 기준으로 463만 원 지금 납부하고 있고요. 맨 최초에 입학할 때 입학금 30만 원을 내서 1학년 1학기에는 493만 원을 납부하시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463만 원을 학기마다 납부하시게 되시는데, 보편적으로 선취học 후진학 대학에 입학하게 되셨을 때 희망사다리 장학금이라고 국가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먼저 최초 1번은 저희 국가장학금, 본인의 소득 분위에 따라서 1분위과부터 8분위까지 각 분위에 맞춰서 본인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계신 학우분들께서는 아쉽게 해당되지 않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해당해서 재직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100%, 대기업은 50%의 비율로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편적인 내용이 아니고 저희 한양대학교 같은 내용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뭐 실용인재 장학금이라고 소득 분위에 맞춰서 그 내용도 동일하게 저희 한양대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소득 분위가 8분위 내에 있다면은 저희 한양대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성적 장학금, 저희 실용 인재 뭐 브레인 장학금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학과의 3%, 이제 총 150명 중에 6명의 뛰어나신 후보분들이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학생회 활동이라거나 과대표, 학생회장, 부회장을 하게 되면은 그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장학금이 리더십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중앙대학교는 정확히 한 학기에 340만 6천 원을 납부하고요. 지금까지 3년 동안 한 번도 올랐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저희 중앙대학교는 이렇게 핑크빛이 돌기 때문에 이 중앙사랑 장학금이라고 있는데, 이 소득 분위에 맞춰서 어떠한 사유를 쓰면은 그 사유에 맞게 해당을 선택해서 등록금을 좀 더 발안해주는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아까 희망사다리 장학금 아니면 국가장학금 이렇게 똑같은 제도는 동일하게 혜택이 이루어지고요. 중앙사랑 장학금이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경희대학교도 앞에서 이제 한양대와 중앙대의 경우에 진짜 보편적인 그런 장학금 제도는 똑같고, 저희 학과는 이제 실습 비용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367만 원 정도 이제 내고, 그 중에 실습비는 한 3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국가장학금 중에서도 이제 다자녀 장학금으로 어느 정도 수혜를 받고 있고, 저희 교내장학금 우정장학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약간 아까 말씀드린 중앙사랑 장학금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거와 비슷한 장학금이라고 보시면 돼서 저는 지금 현재 전액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거의 한 7, 80%가 장학금을 일부라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00% 장학금을 내는 기준이 공기업 아니면은 공공기관 쪽 말고는 다 장학금을 일부라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우분들이 등록금을 좀 면제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일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학금 제도가 생각보다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과반수 이상은 받지 않을까. 전액 등록금을 내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본인이 찾아보기에 따라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확실히 많았어요. 지금 말씀드린 뭐 보편적인 학교 내 장학금이나 뭐 재단 내 장학금 말고도 본인이 잘 찾아봤을 때 뭐 다른 기업 재단이나 저 같은 경우 뭐 이순신 재단 같은 경우에서 한번 제의를 받아본 적도 있었거든요. 대학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뭐 성적이나 학교 생활이나 이런 것들 우수하게 했었던 분들의 경우에는 저는 거기 뭐 면접을 봐가지고 그 재단에서 뭐 지원을 받고 뭐 해당 특별한 뭐 활동들을 수행하는 경우에 장학금을 받았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외 장학금 중에 이제 국가장학금이라고 국장에서 신청하면 소득분위에 따라서 이제 산정해서 금액을 받는 걸로 한 160만 원 정도 뭐 할인을 받아서 한 300만 원 정도 낸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회사에서 일부 장학금 형태로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었고, 그리고 작년이랑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부임원, 부회장, 회장을 하면서 리더십 장학금 이렇게 수혜를 받고 하다 보니까 저는 통상적으로 장학금을 한 30에서 40%는 정도는 받고 학교를 다녔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많이 아쉽기도 하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회사가 있고 안 해주는 회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는 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다녀도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데 그런 제도가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프레임이 좀 씌워져 있어서 장학금을 그것조차도 못 받으면 좀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오히려 또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 뭐 사내 제도가 정해져 있어서 등록금을 지원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그거 외에 이제 부모님의 회사에서 이제 지원을 받으시는 경우도 많으셨고,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계신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전액을 등록금으로 내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는 참 아쉬운 부분이지만 저희 직군도 이렇게 해당이 된다면 저희도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저는 사실 코로나가 바로 이제 심해졌을 때 이제 제가 신입생이어서 가지고 그 듣기만 했던 그 신입생 환영회도 그냥 줌으로 그냥 선배님들 누군지도 모르고 약간 그냥 이렇게 동기들도 얼굴도 사실 이번 학년 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내가 선택했던 내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캠퍼스 라이프는 이때 약간 으쌰와 학생회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였어가지고 저는 일단 바로 학생회에 좀 들어갔었고요. 수업도 전부 다 온라인 강의였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온라인 강의였고 줌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그냥 녹화강을 통해서 이제 수업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라서 그 녹강 하면서 이제 배경사진 재밌게 해놓고 그걸로도 네, 그걸로 이제 약간 그냥 친구들끼리 카톡 계속하면서 막 수업 즐기기도 했었고 그래도 작년에는 별로 할 수 있는 행사가 애초에 국가적으로 제한을 당했어서 없었지만 그거를 좀 극복하고자 해서 제가 지금 조리산업학과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데 대면식이나 뭐 개강총회, 종강총회 파티 같은 것도 다시 부활을 시켰었고요. 이번에 이제 또 대학하면 또 축제지 않습니까? 조리산업학과 조리 전공이라는 키워드를 딱 달고 축제 부스도 운영을 한번 해봤고요. 체육대회도 우리 중앙대 학생회장님이랑 같이 이제 연계를 해서 진행을 했었고 사실 캠퍼스 라이프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충분히 학교 생활 즐기다면 즐길 수 있고 어떻게 얼마나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즐겼답니다. CC는 안 했습니다. 제일 중요하네요. 잘했습니다. 제가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중앙대학교 뒤식경영학부가 두 번째 학교이다 보니까 캠퍼스의 장단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점은 크게 없는데 가장 큰 장점이 지금 학교 친구들은 완성형 친구라는 장점입니다. 전 대학교는 다들 뭐 용돈을 받거나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았지만은 지금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 학우분들은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화돼 있고 학교를 다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모임이라든지 뭐 같이 먹고 싶은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살짝 꺼리낌 없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저희가 코로나 때 학교를 들어왔어도 저희 선배님들이 항상 1학년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사적 거리두기로 인원 제한이 있다 그러면은 멘토링 제도를 만들어줘서 4명끼리 짝짝꿍해서 모여라 이렇게까지 해서 학우분들이 절대 아웃사이더란 말이 안 나오게 슬기로운 학교 생활을 좀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나타나게 된 거고 지금의 저 또한 많은 후배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